월급에서 국민연금 너무 많이 나가는데? 90년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니 월급에서 국민연금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약간 놀라서 막 찾아봤는데 이대로 가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국민연금 보장 선진국 중 꼴찌. 이대로 방치하면 2057년은 고갈된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제가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2030 듣동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꼭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언더더씨 최연수 이지상입니다. 네, 2022년 대선 토론회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이제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90년대생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에는 국민연금이 없어진다 이런 기사들 때문에 국민연금 우리 월급에서 나가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듣동러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언더더씨에서는 국민연금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대선 주자들도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한 답은 아직 모으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 않다라는 걸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90년대생이랑 국민연금의 상관관계는 뭔지, 진짜로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지 90년대생인 최연수 기자가 찐으로, 진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듣동러 분들 두 눈 부릅뜨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나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가는 것만 알지 국민연금 뭔지 1도 모르겠어 라는 듣동러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작된 제도인데 이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게 되면 만 60세부터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금 보험료는 월급의 9%를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제 9%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하면 내가 낸 돈에 아니면 내가 낸 돈에 플러스 이자가 붙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가 낸 돈에 미래 세대가 주는 용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국민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 체제가 녹아 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낸 돈이랑 미래 세대가 주는 용돈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세대가 연대하고 있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핵심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료율이랑 소득 대체율인데요. 보험료율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에 내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연수 기자가 월 소득의 9%를 낸다라고 말한 게 보험료율이 9%다. 그리고 그 다음 개념이 소득 대체율인데요. 소득 대체율은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했잖아요. 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을 내는 동안에 월 평균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제가 국민연금을 내는 동안에 월 평균이 200만 원이다. 그럼 국민연금으로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많은 뉴스에서 이제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90년생이다 이렇게 딱 짚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건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2042년에 적자가 되기 시작하고 2057년에 고갈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역산해보면 한 90년생, 91년생부터는 아예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보고 계시는 거겠네요. 근데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낸 돈보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기 때문인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낸 국민연금 돈보다 1.5에서 2배가량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해요. 이거를 수익비라고 하거든요. 1보다 그 이상이면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수익비가 1.5에서 2까지 가면 안 된다. 1에 가깝게 해야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 세대로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기사 찾아보면 국민연금이 올해 기준으로 자산이 1000조다. 규모가 전 세계로 보면 두 번째로 많대요. 그리고 우리 다 알다시피 연기금 하면 주식시장 완전 큰 손이잖아요. 뭐 샀다 팔았다 하면 막 시장 출렁이고 막 이 정도로 돈이 많다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왜 모자라다고 하는 거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타가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느는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낼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돼버린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8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영국의 경우에 50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진짜 빨리 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됐네요. 2020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국민연금 수급자는 19.4명. 그리고 30년 뒤죠. 2050년에 이제 부양해야 할 국민연금 수급자는 93.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5배가 는 거예요. 그럼 거의 1대1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근데 그러면 2007년 이후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인구 구조가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쏟아졌는데 왜 이 연금 개혁을 미리 하지 못했던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이제 내놨을 때가 1988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험료율도 굉장히 싸게 하고 더 많이 주겠다. 수익비가 막 4배까지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연금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거 얼마 못 가서 이거 고갈되겠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깨달은 이후에는 보험료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월급 명세서 같은 거 봤을 때 아니 내 월급에서 왜 이렇게 떼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호시국에 나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보험료를 떼가기에 국가 입장에서도 좀 난처해졌다. 한 번 보험료율이 정해지면 그걸 올리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세대에서 보험료를 올려받을 거냐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폭탄 돌리기 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 궁금해서 해외는 보험료율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영국은 25%가 넘고 독일이랑 일본은 18%가 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낮은 수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식이 있잖아요. 그걸 75세로 늦추자라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보험료율은 낮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금 고갈 수치를 내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출생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금 고갈 시기가 이제 앞당겨질 거라는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지가 이 시기를 늦추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계신 뒷동료 분들이라면 아니 나는 이미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떼서 나가고 있는데 진짜로 못 받는 거냐? 아니면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도 손을 안 대고 폭탄 돌리기 하듯이 계속 다음 세대로 넘긴다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는 그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거든요. 2050년대에 네네네. 우리 아까 계산한 것처럼 네네. 근데 하지만 국가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저희가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플러스 미래 세대가 주는 용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보험료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독일이랑 스웨덴은 우리랑 비슷한 지급 방식을 하다가 다른 지급 방식을 찾았대요. 적립해서 모은 다음에 나눠주는 방식 대신에 그 해에 모은 돈을 그 해에 나눠주는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장년층이 낸 국민연금을 그 해에 모아서 노년층에 나눠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돈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면 우리랑 비슷하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은 생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외국인 유입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게끔 이런 정책을 굉장히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도 궁금한데요. 사실 2018년 12월에 보건복지부가 4가지 대안을 내놨었거든요. 첫 번째는 현행 유지안이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고갈된다는데.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면서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거였다고 해요. 기존 연금 구조를 개혁한다기보다는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구조다. 그게 이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3안은 뭐냐면 이제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잖아요. 40%였던 거를 45%로 올리고 2031년까지 보험료율을 9%인 것을 12%로 올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4안은 소득 대체율을 40%였던 걸 50%로 올리고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과 마지막 안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채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최현수 기자 얘기 들어보면 4년 전에 이미 1, 2, 3, 4안까지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연금을 개혁하는 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저는 국민연금을 공부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제도라는 거는 세대 간의 연대, 이걸 얼마나 믿고 나아가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미래 세대와의 연대, 네, 네, 이게 네. 참 중요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때까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는 어른이고 부담을 짓게 될 세대는 미래 세대라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항상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다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금 개혁 논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출생 인구, 출산율 막 이런 수치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듣고 있는 2030 입장에서는 뭐 너네 애를 안 낳아서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온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 사회구조적인 상황을 꼭 같이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30 입장에서는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앞으로 내가 연금까지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감 커지고 좀 절망하게 되는 부분이 없잖아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고민하고 짜시는 분들이 2030이 이런 상황이다 라는 그 구조적인 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정부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금 개혁이 이제 세대 갈등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개혁을 좀 잘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가 언더더시 국민연금 편이었고요. 네. 댓글로 다음에 이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템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이템들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현수 기자 댓글 확인 봇으로 활동하고 있죠? 네. 다 확인할게요.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